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3,000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코스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도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렇게 올해 연말이 마무리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러한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 내는 종목들 분명히 눈에 띄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은 그 흐름을 좀 잘 읽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TV도 열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이버 TV에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점이 궁금해요 라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올려주시면 종목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베네치아님도 보이고요. LT젠 최님, 이토마토 전문가님들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라는 글도 보이고 있어요. 초심님 반갑습니다. 너무 추운 방빈님, 앵커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습니다. 쫄보님도 오셨네요. 유엔아이님, 돼지난다님, 임준현님도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초심님의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테크윙 올려주셨고요. 2150원 매수가, 비중은 10%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테크윙이 최근에 좀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18,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예, 이 테크윙은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게 그 뭐 선물한 쪽에서 이 통화 선물 쪽에서 선물함을 거래한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손실이 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보통 보면 뭐 상장 회사들 이렇게 저 파생 상품 손실 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전환사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금 유출이 없는 뭐 그런 손실인데 요거는 뭐 지금 손실이 잡히는 그런 손실입니다. 저 선물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눌렀던 이 종목을 뭐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예전에 고영하고 뭐 이거 테크윙하고 이런 종목들이 한국 거래소에서 선정한 뭐 라이징 스타로 뭐 그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지금 이 주로 뭐 검사 장비 쪽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자, 뭐 이쪽 매출 부분들이 계속 좀 이렇게 꾸준히 좀 늘고 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또 매출에 이렇게 가세되고 있는 게 이 폴더블 폰의 패널의 외관을 검사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매출에 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지금 이 테크윙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3,600억대 정도, 뭐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뭐 올해 아무리 선물한 쪽에서 파생 상품에서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같이 이렇게 상당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간다라면 굉장히 좀 괜찮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선물왕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표적인 게 키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도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거는 한 10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그런 위기고요.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노 사태 때 우리 지금 심택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고 좋잖아요. 근데 그 회사마저도 막 거의 뭐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상당히 좀 무섭긴 한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그 환해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요. 뭐 평상시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손실이 나면 뭐 어느 정도 이게 손실이 날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이익이 날 때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환해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10% 정도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가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지난 3월 달에 또 여기 저점이 19,000원대 정도였어요. 지금 18,950원이니까 뭐 거의 뭐 현재가 근처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죠.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바닥을 찍고 뭐 28,000원까지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시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도 이쪽에서 지지를 받았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오늘 아래 꼬리를 달고 양선이 나는 모습이에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거 뭐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 이 테크윙의 주봉인데요. 121 이동평균선이 120주 이동평균선이죠. 자,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한 5주 정도 이렇게 여기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연말에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좀 뒤숭숭한데요. 자, 지금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2,900포인트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장중에 장 초반에 2,903포인트까지가 빠졌었는데 뭐 좀 이렇게 만기 관련된 뭐 그런 수급도 약간의 수급의 왜곡 현상 뭐 그런 것도 약간은 있었다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좀 종가 기준으로는 2,900포인트하고 좀 멀찌감치 좀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지지를 좀 밀리더라도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마찬가지로 이 테크윙하고 비슷할 겁니다.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2,900포인트에서 지지만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이 테크윙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폴더블 패널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비에 대한 매출들 이런 것들도 더 향후에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길게 들고 가실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된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한 22,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 주셨고요. 추가 매수 괜찮다. 오케이 사인 드렸습니다. 테크윙의 뭐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 열어두셨습니다. 지금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하시고요. 2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두셨으니까요. 그 안에서 잘 대응하시면서 꼭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테크윙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채팅창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 저의 의상은 연 하늘색 맞고요.
노자성 님도 반갑습니다. 밍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르리 님도 반갑습니다. 송영배 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딥퍼플 님도 반가워요. 동백님 가능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테크윙 또 같이 또 보고 계셨나 봐요.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세곰 쥐말님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UNI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아톤입니다. 33,1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네, 오늘 14%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NFT에 대한 전망도 같이 진단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요새는 뭐 이 NFT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면 NFT에 N자만 나와도 진짜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아톤도 이제 거기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NFT가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해요. 네. 그 무거운 NC소프트를 상한가를 만들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오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향후에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시대의 변화, 세상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뭐 비트코인 예전에 가장 처음에 뭐 한 10몇 년 정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될 때 그때 2비트코인으로 피자를 한 판을 사 먹은 게 그게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피자 한 판에 2비트코인. 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1비트에 6천만 원, 8천만 원 그쯤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를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뭐 단적인 사례고요. 자, 뭐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이니까 이게 지금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우리 조금 어른들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뭐 실물로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거 뭐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뭐 이게 많이 움직이고 그런다는 게 많은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 자체보다 블록체인이라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같은 경우도 지금 블록체인의 결정체가 NFT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온라인상에서 지금 뭐 저 하는 것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전부 다 복제가 다 가능하잖아요. 온라인상에서. 뭐 우리 뭐 저 컨트롤 C, 컨트롤 V 뭐 제가 아침에 시황 올리는 시황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사해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 확실하게 그냥 그 소유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소유를. 그러니까 이 사람 거니까 이 사람 아니면 못 써. 이거는 이재필이 거 이렇게 도장을 콱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암호화해서 해킹도 불가능한 그런 것들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NFT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에요, 이쪽도.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 과열도 돼 있다라고 봅니다. 뭐 NC소프트가 상한가 치는 거 제가 거의 못 봤는데요. 이 뭐 NC소프트도 저 NFT 관련해 갖고 뭐 한다라는 그런 얘기 딱 하니까 그냥 상한가로 이렇게 말아 올리고 오늘 게임주들 다 그렇게 간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 NFT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게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종목들도 있죠. 뭐 별로 상관도 없는데 그냥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몰아가서 뭐 막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그런 NFT의 대표적인 거는 뭐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뭐 보안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아톤 같은 전자결제주도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 아톤은 그 우리 저 인터넷 같은 데서 뭐 결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패스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대중화도 좀 많이 돼 있고 이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좋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감도 없잖아 있는데 뭐 길게 봐서는 지금 뭐 올해 한 94억 정도 영업이익이 94억 정도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향후에 성장하는 이런 성장성이라든가 뭐 NFT하고 관련되는 그런 연관성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비싼 그런 상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뭐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내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쭉 치고 올라오면 만약에 강하게 올라오면 내일 정도에는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10,000원에서 만약에 10만원까지 갔던 종목을 예를 든다면 이게 10,000원에서 10만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질 않잖아요. 다이렉트로 가질 않고 10,000원에서 뭐 15,000원 갔다가 13,000원 갔다가 또 뭐 2만원 갔다가 또 뭐 5,000원 이렇게 빠졌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아톤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33,100원에 3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거 4만 원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저항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그냥 계속 홀딩 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긴 관점에서 매도 시점인지 아니면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 시점인지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틀려질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좀 긴 관점이다라면 아직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싼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4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긴 관점이다라면 뭐 홀딩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인 짧은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4만 원 이상에서는 그쪽에서는 분명히 뭐 처음에 이 상장돼서 이쪽에 거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여기가 4만 원대 예, 그 정도 자리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쪽에서 거래도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회복을 못했던 자리예요. 자, 이쪽에서도 회복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이상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면 4만 원 이상에서는 분할해서 매도하는 전략이고 또 뭐 그냥 시간을 갖고 이 NFT 전망까지 물어보셔갖고 제가 더 헷갈리는데요. 네. 매도 시점을 알고 싶다라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NFT 전망을 알고 싶다 그럼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거거든요. 어떤 걸 좀 물어보시는지 몰라갖고 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길게 보고 NFT 전망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망하고 같이 가시려면 일단 뭐 4만 원 넘어가도 좀 조정 감안해서 들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면 4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NFT라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왜 이렇게 올라갔지 싶으면 다 NFT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NFT라는 이 새로운 세상과 함께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또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4만 원 선에서는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고 그 사이에서 수익 좀 챙기고 이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톰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 계좌도 좀 시퍼렇다. 계좌가 계속 흘러내린다라는 글들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요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토마토TV에서 준비한 이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음악회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토마토TV 개국 19주년 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할게요. 11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되는 음악회입니다. 디스커버 라이징 스타 2 음악회에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선착순 4분께 음악회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인당 2매씩 드리니까 친구와 연인과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름과 전화번호 단 2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예 나는 안 되겠지, 이미 늦었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을 여러분께 초대할 거고요. 우리가 또 머리 식히는 시간도 충분히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악회 통해서 머리도 식히고 마음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다음날 또 열심히 시장에서 달려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회 이벤트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돼지난다 님이요. 매수 문의 주셨네요. 위메이드맥스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맥스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 금액,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위메이드맥스
앞선 종목이랑 비슷한 종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6배 뛰어 올랐거든요. 지금 이 상승세에 뛰어 탄다?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을 것 안 같은데요. 괜찮아요. 예. 이거 위메이드맥스 같은 경우는 또 관리 종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종목이죠. 네. 자, 그리고 이게 5,000원대에서 뭐 5,000원대에서 지금 3만 오늘 31,400원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투자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느니 뭐 저는 차라리 이런 거 할 바에는 옵션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옵션은 하루에도 10배씩도 나옵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 500배도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이 옵션을 제 지인들,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려요. 왜? 굉장히 그만큼 투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식 이런 것도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거 할 바에는 옵션을 하라고 말씀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높아요. 자, 지금 뭐 5,000원대에서 3만 원대 이상 올라왔다라면 이게 간다 한들 여기서 6만 원 간다고 한들 여기서 따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런데 많이 오른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초보자분들은 쫓아가고 싶어요. 뭐 그냥 가서 뭐 조금 먹고 나오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 올라타도 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바보들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하는 건데요. 자,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종목에 좀 잘못 물려버리면요. 잘못 물려서 고점을 이렇게 잡게 되면 영영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그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습관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좀 시간을 투자하세요. 제가 제 주위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드려요. 자, 이거를 돈을 더 주고 사서 빨리 먹고 나올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넉넉하게 많이 먹고 나올 생각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항상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먹으려면 주가가 싼 자리에서 싼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올라 있을 때 이럴 때 쫓아가는 거는 거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분명히 낮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키우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위험은 작게 그다음에 수익은 크게 이런 형태로 노리셔야지 정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뭐 다른 종목 중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위메이드 맥스 매수하려면 야수의 심장, 강철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글들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매수는 조금 더 보류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돼지난다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GS 글로벌이 좀 궁금해서요. 네, GS 글로벌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55원에 8%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이거 추천해갖고 3,200원 정도까지 간다고 그래서, 네네. 예, 좀 샀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2,440원까지 내려온 구간. 그러면 목표가를 3,200원까지 보고 지금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예, 중간에, 원래 4%였는데 중간에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갖고, 네. 4%를 더 담았는데,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아직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게 최하선이 있으면 이걸 좀 추매를 할 그 생각인데, 네. 하여튼 그 목표가랑 지금 추매해도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 싶어서 더 담았는데 반대로 내려가고 있어요.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요게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좀 요렇게 흘러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워낙 좀 안 좋은 악장이라서 뭐 아주 특이한 종목들 뭐 이런 것들 빼고는 다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이게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장하고 같이 뭐 시장도 지금 뭐 2,900포인트 전에 전저점이 2,901포인트였는데 지금 오늘 저점 찍은 게 2,903포인트를 찍었었죠. 뭐 그리고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GX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빠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자, 지금 현재가 이 위치에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한번 바닥을 찍었고 그 전에 또 찍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쪽에 한참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이 근처는 좀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작년도 실적보다 뭐 올해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이 워낙 좀 부진했어요. 작년이 뭐 영업이익 기준 한 3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는데 지금 뭐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만 하더라도 뭐 한 200억대 후반 정도 그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 있으니까요. 저때 보시면 나중에 저 4분기 실적 부분들이 또 남아 있으니까 그때 그 실적이 나오게 되면 뭐 온기로는 작년도 실적보다 훨씬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자체는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적으로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지금 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도 지금 뭐 오늘 반등을 좀 하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보인 시장이죠. 자,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GX 칼텍스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신 그 3,200원은 조금 그 정도까지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가장 최고가가 지금 6월 달에 기록한 3,350원이에요.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큰 저항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고점을 다시 한 번 정도 더 낮출 가능성,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등의 목표치는 이 자리, 지금 여기 중간 자리,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옆으로 기었던 자리하고 중간 자리, 그리고 여기서 꼭지점을 찍었던 이 자리 정도 되는 뭐 한 2,900원대 약간 위에 그 정도가 일단 1차적으로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이게 또 둔한 종목이라서 움직임이 그렇게 좀 활발하고 빠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셨다가는 재미가 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좀 지루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거 뭐 그것만 일단 좀 보유하시고요. 한 뭐 2,9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뭐 팔고 나와서 다른 종목들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연말이니까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로 살펴봐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청자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200원에서는 조금 더 낮춰서 2,9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GS 글로벌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신청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한지 구체적으로 내용 올려주시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회 이벤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메일 보내주세요. 이름과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음악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저희 유튜브에서 오미사님이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은 20%.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매도가 알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뭐 코리아 서키트 이미 좀 수익 잘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또 이 종목도 상승세 무서운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내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뭐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룸은 조금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지금 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이 한 2017년도 고점 정도 거의 또 그 근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쪽에서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고생을 되게 시킨 자리가 여기 나오는데요.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뭐 뚫을 때 강하게 좀 이렇게 확 뚫어주지 않으면 좀 저항선 역할을 두고두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자, 그 가격이 한 2만 원대 정도예요. 2만 원대 정도고 그 다음에는 이 전에 있는 이 가격대 이 자리가 23,000원 정도 이 자리가 뭐 그 다음에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뭐 그 가격을 만약에 뚫는다면 정말로 이제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뭐 뚫어도 바로 그냥 뚫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작년에는 뭐 134억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한 500억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600억 정도가 되니까 지금 이게 주가만 올라왔다라면 실적은 받쳐주지 않고 주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 실적 부분하고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좀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텐데 또 뭐 급락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 정도신데요. 지금 매도 시점을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자, 내일 정도에 아마 요거도 보니까 매수를 하신 가격이 15,000원이고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매도 가격이 매도하실 그런 자리를 조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가들이 보면 000 이런 숫자들 뭐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만원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돌파가 되더라도 되돌리는 성질이 있어요. 주가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10,000원을 뚫고 다시 9,000원대로 회귀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고 또 2만원, 뭐 5만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키트는 이쪽에서 뭐 좀 2만 원 이상에서 여기서 저항받은 자리도 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 최고가 근처로 이렇게 2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가 근처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 뭐 보면 뭐 어쩌면 내일 정도면 2만 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차근차근 분할해서 좀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많이 올라왔습니다. 모멘텀이 끌어주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2만 원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그 사이에서는 또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2만 원 위에서는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전략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음악회 이벤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리 몇 자리 남아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pd@이토마토닷컴으로 이름과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음악회 초대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우리 음악회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유비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준현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유비케어 매수하신 가격은 8,100원이고 비중은 20%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유비케어 오늘은 7,6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8,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살짝 손실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유비케어도 최근에는 뭐 그렇게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좀 답답도 하실 것 같아요. 유비케어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쪽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상당히 대부분 좀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건 그나마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실적이 이렇게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그 다른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쪽들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비케어는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그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원격 진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몇몇 종목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뭐 저런 것들 이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뭐 비트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그 저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자 지금 저 대선 후보들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저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 규제 샌드박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발이 워낙 심해서 원격 진료가 지금 제대로 뭐 될지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아마 지금 막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두 분 머릿속에는 그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야,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관심을 좀 이렇게 많이 끌어서 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은 단골 메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 못하겠지만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뭐 전에도 계속 그래왔었어요. 그 공약으로 뭐 슬쩍 이렇게 던져놓는 또 뭐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저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너무 세게 하지는 못하고 뭐 슬쩍 이렇게 던져놓는 뭐 그 정도로는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제가 전문적인 뭐 의사 선생님들처럼 전문적인 뭐 그런 지식은 없지만요. 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해봐도 대부분이 보면 야, 그거 하면 좋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 지금은 좀 안 될지 몰라도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뭐 공약도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실적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기업이에요. 지금 뭐 그래도 뭐 한 100억 이상은 매년 계속해서 흑자가 나는 기업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렸다고 뭐 좀 이거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다 물려 있습니다. 안 물려 있는 종목이 아주 특별한 종목이 안 물려 있고 뭐 대부분이 다 이런 상태니까 일단 뭐 시장 같은 경우도 끝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끝까지 빠지는 경우는 없고 빠졌다가 뭐 반등 나왔다가 그런 게 시장이니까 자, 시장도 뭐 반등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라면 이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단기적인 목표가도 뭐 한 지금 상태에서는 한 8,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뭐 언제 그런 공약 뭐 얘기들 이런 것들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길게 보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길게 들고 가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조금 나는 그렇게 길게는 못 기다린다. 이런 생각이시면 8,5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케어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산들이 물론 있겠지만 가긴 갈 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격 의료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한번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단기 목표가는 반등 목표가 8,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고요. 윤수장 김시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보여가지고요. 또 새곰치말님도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아이님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수소리님도 매수문의 올려주셨네요. 매수문의 반갑게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저희 밝은 햇님님 그리고 스카이님께서 올려주신 영화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햇님님 영화테크 매수가 19,213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5% 비중 축소하셨다라고 하시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스카이님께서는 영화테크 18,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영화테크 오늘 19,20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11% 상승으로 17,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호재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폐배터리 재활용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에 수혜주로 좀 우리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19,000원까지 오늘 뭐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까요?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인산철 쪽으로 간다고 뭐 저 테슬라 쪽은 테슬라는 인산철 쪽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쪽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삼원계 배터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저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질 않으니까 몇십만 대 정도 만드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1,000만 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과연 거기서 니들이 뭐 삼원계 배터리 지금 요 금속들이 조금 희귀한 그런 것들이죠.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 니켈, 코발트, 망간 요렇게 요걸로 만드는데요. 뭐 육둘들 이런 비율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비율은 조금 조절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그런 희귀금속이 이만큼 만들 때까지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만들 거고 그게 니들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 광물을 캐내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안 될 거예요. 뭐 이따가 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저것만 저 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ESS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은 폐배터리를 재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끼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폐배터리 관련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가장 끼 있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뭐 지금 비중이 지금 뭐 5% 보유하고 계시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요. 자, 이제는 뭐 좀 보유를 해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이면 여기서도 보시면 딱 봐도 끼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뭐 이렇게 기다가 그냥 뭐 이거 거의 상한가 같아요. 그렇게 들어 올렸다가 또 이쪽에서도 한 번씩 움직이면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렇게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좀 달긴 했지만요. 이 꼬리가 좀 부담이 돼서 아마 조금 조정받는 그런 국면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국면은 있겠지만 또 뭐 좀 며칠 지나면서 이 오늘 물린 물량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화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면 나중에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은 폐배터리 뭐 이런 얘기는 뭐 가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시장에 나와서 뭐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재료들이니까요. 기다리다 보면 뭐 이런 재료들이 또 나오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정리를 하시면 지금 저 5% 남은 거 그거는 매수하신 가격 이상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슈에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슈를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 친환경 쪽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대두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까요? 매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기다려보시고 손실 없이 꼭 빠져나올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정민정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고요. 우리 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803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우리 기술 오늘은 3% 넘는 하락세 보여주면서 2,1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600원대, 1,800원대, 1,700원까지 찍고 지금은 살짝 반등 나오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과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 2,800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우리 기술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이 우리 기술은 원전 관련주죠. 원전 네. 관련주인데 최근에 원전 관련 주식들이 되게 많이 좀 강하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아까운 부분들이 좀 있죠. 사실 이거 예전에 그 우리 폴더블 폰 만드는데 지금 그 유리 재료를 쓰거든요. 이게 접혔다 폈다 하는 UTG라는 그 유리로 된 재료를 쓰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도인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지분도 갖고 있다가 팔아버렸어요.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그런 거긴 하죠. 뭐 진짜로 큰 먹거리를 좀 놓쳐버린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근데 이 우리 기술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원전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핫할 때 이게 탄력 있게 움직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쩐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원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요새 뭐 대선 후보들 빼면 뭐 안 되죠. 뭐 이런 것들, 주식들 큰 흐름에서 섹터별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입니다. 뭐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 뭐 그러면서 탈원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뭐 어떻게 아마 근데 제 생각에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 쪽이 미국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친환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대놓고 반대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원전 섹터들이 크게 좀 움직였는데 따라 못 움직였고 그 움직이다가 지금 좀 조정받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움직이더라도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이라도 좀 되게 좋아서 기대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뭐 실적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볼 거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 거는 원전 쪽인데 지금 이번에는 부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부각이 될 때 가끔 가다가 또 뭐 한 번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술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또 원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러면 일단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고점이에요. 매수하신 가격이 2,800원대 정도면 그 가격대는 좀 올라오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원전 관련돼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반응을 한다라면 2,500원 이상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2,5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근처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 2,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고요. 2,500원 정도에서 손실 줄이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디퍼플님께서 샘표식품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 49,600원, 비중은 20%,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샘표식품 최근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42,7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샘표하고 샘표식품 뭐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이게 그쪽에서 좀 농산물 수입하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죠. 미국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 농산물 수입하려고 그랬던 거 나 안 해. 뭐 그렇게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농산물을 물론 뭐 트럼프 정부 때 그때 좀 더 심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뭐 너네 그 전에 저 농산물 사간다는 거 2천억 달러 그거 왜 안 사가냐? 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중국 쪽에서는 지금 육중 전해 기간이에요. 뭐 전해라는 거는 이 지금 이번에 전해 같은 경우는
그 시진핑을 좀 그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 반열에 올리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뭐 전에 기간이라서 뭐 그런 부분들이 신경을 못 썼겠지만요. 다음 주에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뭐 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거고요. 분명히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거기서 일단 지금 저 정상들끼리 통화하는 거는 뭐 지지고 먹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밑에서 일은 다 조율해 놓는 거고, 뭐 그냥 뭐 좋게 이렇게 덕담이나 하고 서로 그렇게 말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이 샘표나 샘표 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올려 그러면 조금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49,600원 정도니까 지금 단기간에는 뭐 이 가격대를 회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선들이 지금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약간 아래 구간, 그 구간에서는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뭐 42,000원, 그 밑으로는 좀 빠지면 좀 곤란합니다. 아무리 많이 봐줘도 이쪽에서 좀 저 종가를 찍었던 자리보다 뭐 살짝 아랫 부분들, 지금 거기에 주가가 와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깨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한 4만 원대, 4만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이 4만 원대를 깨면 조금 시간이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전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썩 밝게 말씀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뭐 49,000원 정도에 매수하셔갖고 매수가랑 좀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요게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반등 나올 때 이 22평선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은 46,000원대에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내려오고 옆으로 기었다가 뭐 그런 움직임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보게 되면 한 45,000원대 좀 밑에 정도, 그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마주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 근처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뭐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샘표 식품까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달려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또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장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수소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할까 아니면 한 주 더 그래요? 할까 생각 중이에요. 수소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 수소에 대해서 궁금하다. 시장에서 내가 지금 어떤 점에 조금 포인트 잡고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투자의 신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까지 속 시원하게 좀 든든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